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최근 정신의학과를 찾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녀를 둔 또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맞아요. 저희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는 아픈 거다. 그렇죠. 나쁜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런 아픈 아이들을 또 치료해주고 계신 그런 분이 나옵니다. 네. 그럼 훌륭한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 위기학생 연구의 마음 친구 대표이시고요. 수원 탑동초등학교 최경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 딱 선생님 같으신데요? 네, 예. 그 선생님들은 따로 그 똑같은 안경을 같이 맞추나요? 되게 교무실 룩이죠. 네.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예. 네.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좋은 말입니다. 예, 선생님 같은 포근한 저희에게 선생님이란 단어 자체는 늘 포근한 그 단어기 때문에 맞아. 그런 네. 이미지신데 지금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 교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 네, 그래서 23년 전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와 네. 요즘의 아이들 많이 다르죠? 네네. 많이 다르고 그때만 해도 과거에는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놀고 대다수 운동장에서 놀았는데 운동장에서. 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네. 아이들이 대다수 이제 교실에서 뭐 축구 뭐 게임을 하거나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 문제가 이제 그런 쪽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나가서 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방 안에서 노는 거를 더 권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겪으면서 더 그런 게 심해졌겠죠. 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애들 표정 감정을 못 읽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년이 늦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저희 속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딱 힘들었던 그 2년의 시간만큼 네, 네. 2년이 늦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릴 적 인터뷰를 보니까 좀 부유하게 자라셨나 봐요. 근데 오히려 부유해지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부유하면 더 좋아지지 않나요? 왜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아빠가 예. 이렇게 건축업, 네. 집 짓는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면 되게 집 짓는 일이 많아지고 예. 제가 항상 끝나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돈도 주시고 막 예.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아빠가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와 이제 바깥으로 돌게 되고 이제 엄마는 되게 아프고 그래서 맨날 이제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좀 중고등학교 때나 이때 보면 좀 아파가지고 좀 누워 있거나 네. 그러면 언니나 오빠는 좀 다 우리는 바깥으로 도는 친구들하고 뭐 관계 맺고 예. 좀 그런 식으로 좀 생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막내고 예. 그리고 또 막 그 애살도 많고 좀 네. 뭐 공부도 웬만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막 뭘 하면 뭐 잘하기도 하고 좀 뭐 막 이렇게 해서 예.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2학년 때까지는 되게 뭐 충실하게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임원도 많이 하고. 예. 임원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네네. 네. 하면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예. 이제 고3 때 성적이 확 이제 떨어지면서 왜요? 네. 그냥 이제 성적이 그때 확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시험 공포증이 왔어요. 네. 시험 공포증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진짜 시험지가 딱 이렇게 보이면 예. 내 이름을 못 써요. 얼어가지고 그 순간에. 그렇게 선생님이 왜 이름도 못 쓰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요. 항상 시험지를 보면 백지 같고 이렇게 그 글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고3 때. 멘탈이 나가셨네. 네, 그래서 성적이 확 떨어졌었죠. 엄청 혼나셨겠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 공포증을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못하죠. 어. 네, 못하죠. 네, 흔하진 지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저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공부 잘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름도 못 쓰고. 네네네. 처음 들어봤어요. 성적이 막 10등 이상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봐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일상 잘해오다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인데 그게 충격으로 이게 된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계속 그냥 그렇게만 1등으로 하다가? 커오다가 10등 했다고. 두 자리를 처음 받아보니까 이게 왔구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표였는데. 예. 오히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 더 그렇게 떨어지면 맞아요, 더 맞아요. 못 견뎌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자기 기대치가 이제 높은 건지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이해돼요? 아니요. 안 돼요. 예. 이름 제일 빨리 써요. 이름부터 딱. 네, 이름 쓰지. 빨리 쓰지 뭐 못할 게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되게 좀 그랬는데 좀 그때 이제 대예배 제가 모태신앙이라 예. 사실 뭐 그냥 교회 뭐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예. 좋아하는 오빠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이제 예. 이런 질문이 그때 예. 이제 좀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예배도 이제 좀 드리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고3 이제 후반부쯤에 엄마가 그 우리 언니랑 오빠랑 이제 다 모아놓고 저랑 모아놓고 이제 그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이제 네. 마귀가 보인 거예요. 엄마 눈에. 어머님이. 어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고 했었던 이제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저희는 전혀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었어요. 예. 그리고 그 어느 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성부 성령의 이제 빛 한 상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 바람이 이렇게 무릎을 싹 스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때 회개해라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이런 이제 사인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엄마가 이제 좀 바뀌기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진짜 그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때가 저는 하나님을 딱 그 경험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침에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콩나무시루 같은 그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듯이 나는데 어머. 2, 3일을 그렇게 울고 다녔었어요. 2, 3일을. 그게 그렇게 이제 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예. 시간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계속 나던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회개가 제가 나는 이때까지 뭐 잘못한 회개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며 등등 예. 뭐 형언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계속 해서 하여튼 쏟아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도 좀 어떻게 본인의 좀 치유도 생기던가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재수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네. 재수할 때 이제 나와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정말 그 감옥 같은 창살이거든요. 아침에 예, 뭐 맞아요. 7, 8시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친구들과 찬양하면서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현관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공부 안 하고? 공부도 물론 했는데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행복했어요. 예. 네, 행복했어요. 그게 첫사랑이었던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리는 그 교회 친구들 평생 같이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 동역자, 뭐 친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계속 평생 나의 신앙을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함께 전도 다니고 찬양하고 하면서 즐거운 재수 생활을 하셔서 네. 결국 이제 재수 성공하셨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엄마가 이제 그냥 교사가 그냥 제일 좋다. 애 키우기 좋은 직업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들어가기 네. 어려웠어요. 어렵죠. 공부 네. 엄청 잘하셨네. 그렇지. 아니, 원래 계속 1등 하셨을 때잖아요. 공포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공포증이 없어지고 딱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진 네, 거죠. 재수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뭐 그거만 없어지면 네. 바로 뭐 완전히 잘하시는 공부 잘하는 네. 거예요. 옛날에 교사가 시험감 1등이었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거죠?
영향요? 네. 결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왜? 아니요. 제 근데. 딸도 지금 네. 미래 꿈이 뭐냐고 보면 다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네네네. 그 선생님을 굉장히 동경하고 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선생님이 네. 되고 싶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교사에 대한 좀 꿈이 있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교사를 이제 하고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이제 네. 거기 이제 대학 때 정말 그 네. 뜨겁게 이제 선교도 하면서 진짜 그때 이제 사실 우리 집이 망했거든요. 네, 망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제 나가 있었고 또 거의 언니하고 나하고 할머니하고 오빠하고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그 세월을 보내는데 사실 그 대학 시절이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예. 네. 제가 알바 2개 뛰면서 학비와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생활을 했지만 예. 하나도 제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그 아까 그 동력자들, 제 예, 친구들, 네네. 그 친구들이 함께 있고, 예. 또 교회에서 나름 뭐 주일학교며 또 청년부 사역하고, 또 이제 그 교대에서 예수전도단에서 또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말씀, 이렇게 아침에 오면 큐티를 같이 나눴거든요. 학교에서도. 네, 그리고 중보기도 함께 사역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부족한 게 없죠. 뭐 그 이상 뭐 필요한 게 있나요?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네. 나름 그 좀 어렴풋이 좀 이런 힘든 아이들 네. 이런 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그 앞에서 곱창 많이 드셨겠어요? 교대 곱창. 네. 그게 때? 교대 곱창 유명하잖아요. 저는 부산교대인데요. 그죠. 그랬구나. 부산은 말투가-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닷가예요? 뭔가 말투 같은 전 대구 쪽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래 상경하셔서 제가 서초동 교수님. 네, 목표가 이제 서울 남자 만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네, 서울 남자를 만났어요, 남편. 아니 지금 그러면 학교 지금 서울 수원. 지금 수원이잖아요. 네, 예, 그러시고. 수원이에요. 네. 근데도 아직도 굉장히 좀 정겹습니다 말투가. 네. 근데 이제 거룩한 사명이 생기셨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 그때 어떤 비전을 품으셨길래 사명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제에게 있어서 항상 그 십자가 그 아픔이 이제 저희 큰 아들이었거든요. 예. 첫 아이였어요. 예. 초대가 어떤 그것이 이제 저변에 이제 깔려서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일인데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이제 제가 그 34개월에 34주에 예. 나와서 1.85. 아, 네, 1.85에 중산을 했고 그리고 얘가 기계호흡을 17일 달았고 아. 그 거의 죽다가 살아난 아이죠.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1달 반을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늘을 다 꽂는데 꽂을 데가 없어서 머리에까지 막 바늘을 꽂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의 온몸에 핏덩어리죠. 예. 그런 이제 아이였어요 처음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피똥도 싸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아파가지고 명절날 예. 입원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천식이 있어가지고 예. 바람이 불면 하여튼 항상 걸리고 갑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심초사 좀 그렇죠. 키우는 환경이었어요. 늘 얼마나 내 그 피부치에 그 꽂혀 있는 그 가시와 같은 주사 자국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찔리는 칼 같은 느낌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 잔상들이 이제 예. 남편도 그렇고 아마 항상 이제 좀 그 부모의 남아있죠. 그렇죠. 가슴에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아이 자라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제 둘째 낳는 것도 솔직히 예, 그 걱정되죠. 아이 때문에 둘째를 낳아서 그렇겠죠. 제가 빨리 휴직을 하고 싶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아이를 좀 그래도 나름 교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그냥 잘 키워보리라 네. 이 일념하에 이제 한 5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뭐 좀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친구가 아니고 자기 세계에 몰두하고 빠지고 좀 그래서 막 거의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면 뭐 레고나 그다음에 만들기 뭐 예. 헬리콥터 이런 거 시작하면
거의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거깃만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네. 저녁을 먹지를 않아요. 그런 아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아이를 네. 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욕망이 생기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키워볼 테니 예. 가만 계시라. 아. 그렇게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네. 아무튼 아이 5살, 6살, 7살을 거의 이 아이에게 제가 그 맞춤형 케어 거의 그 엄마 교사처럼 365일 24시간을 쫙 일관되게 네. 커리큘럼 짜가지고 그거 거의 얘한테만 딱 그렇게 생활을 그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휴직하고 휴직하고. 24시간 전부를 네. 내 아이를 위해서 예. 그냥 남편이 뭐 외식하러 가자 뭐 하라 네. 그러면 안 돼. 얘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깨져.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습관같이 하는 아이 네. 이게 제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나도 한번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리라. 이런 욕심을 아이한테 전가시켜서 이 아이의 불안함 그런 부분들을 네.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어요? 24시간에 어떻게 일정이 짰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윤선생 파닉스를 해요. 네. 한 20분. 네. 하고 나면 이제 밥 먹고 유치원을 보내면 거기가 이제 반나절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한두 시 12시쯤 들어오면 네. 얘를 이제 축구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런데 이제 뭐 놀이터나 이런데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1시간 이제 그 비디오로 흘려듣기를 해요. 네. 그 영어 비디- 흘려듣기. 영어, 네. 영어로. 그렇지. 딱 그것도 보면, 재밌는 걸 해야 되니까 스폰지밥.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벤텐. 네. 한창 그때 네. 그런 어린이 걸 어릴 약간 때는. 폭력적인. 근데 네.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어리니까. 빠져드니까 애기. 그런 걸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한 시간 정도는 또 집중 듣기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사투리로 계속 얘기하면서 얘 보고 영어 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 봐라 하면서 계속 영어 이러면서 네. 계속 자기는 사투리 쓰면서 계속 영어 하는. 집중 듣기 해가지고 테이프 영어 테이프를 들리면 그 책을 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애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산에서 미국인 키웠네. 네. 부산에서 미국인 키우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뭐야. 아, 영어를 특히나 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구나. 그때 한참 우리 푸르미 뭐 독서법 그다음에 이제 잠수내 영어 공부법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밤에 공부했어요. 몇 어떻게 시까지? 내가 아이를 키울까? 몇 시까지? 아 본인이 네, 육아 일기가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를 네, 가지고. 어떻게 무슨 책을 사야지 애가 빠져들면서 들 수 있을까를 서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만 들어도 지금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네? 아니 이거는 또 이제 남편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숨 막히는 걸 남편이 같이 안 해주잖아요. 난 못 봐. 나는 그러면은 부부싸움 엄청 합니다. 나 예.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완전히 반대거든요. 응.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짜증을 내고 이제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지. 나는 이제 왜 당신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애한테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남편 의자도 던졌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갈등이 깊었죠. 그런데도 그 교육을 포기 못 하겠어요. 포기 못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제 생각에는 예,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뒤처지거나 오히려 손가락질 받거나 혹여나 네. 그런 아이가 될까봐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가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거죠. 네, 그게 그래- 컸던 거죠. 네, 그거에 플러스 제 네. 생각에는 또 네. 교사가 있잖아요. 예, 예. 교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좀 잘하는 아이가 당연시되어 있어. 원래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이뻐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훨씬 힘들 거예요. 그 저도 어쩌면. 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주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이렇게는 한석봉 엄마도 한숨 많이 쉴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네. 나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맹렬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 들어가서부터 네. 쭉 이게 들어가서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입학하면 어때? 결과가 어때요? 완전 전교 1등 하나 이제.
그래서 제가 네.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제가 6학년 때 담임이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 같은 네. 학교? 네, 같은 학교. 그지 뭐 같은 동네라서. 같은 아, 동네니까. 예,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가 그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문을 탁 열더니 네.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선생님이 꼬무줄 안줘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무줄 안주?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아이한테 또 막 설명 애가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애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너 있잖아 빨리 안 나가면 엄마 경찰이 엄마 잡아가 이렇게 보낸다고 막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애를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가면을 선생님이 만들어라 네.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호랑이 등딱지를 만든 거예요. 네. 가면을. 가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얘 혼자 등을 만든 거죠. 똑똑하네 근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고무줄을 그래서 너 안 준 거죠 얘만. 그지 가면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등을 등이니까. 만들었으니까. 가면 만들어서 원래 귀로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고무줄 귀에 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아이가 적응이 안 교실에서 되네. 적응이 안 막 되네. 이렇게 막 교과서 안 펴고 이제 자기 종이나 테이프 막 이런 걸로 만들기만 그렇게 막 하고 멍 때리고 있고 네. 이런 아이였어요. 약간. 예. 약간 사차원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엉뚱한. 그런 네.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교사시니까 이런 아이가 교실에서 어떨 거라는 것이 다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 내 반에 이런 아이가 네. 다른 아이로 있다면 네. 그럼 상상을 하면 좀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려지긴 하지만 그러시죠. 예.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우리 아이를 더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친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왜 안 해주시지? 어.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지 같은 아. 학교에 또 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도 동료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러고 이따가 제가 힘들어서 그 이제 학교를 안 그러면 교사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엉뚱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봉천동으로 가고 네. 아이와 분리해서 다녔거든요. 네네. 아이가 이제 봉천동 오고 분리해서 이제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들이 아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는데 예. 계속 반에서 1등 하면서 쭉 가길 원했는데 네, 그죠? 네, 네. 공부 잘하는 아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죠. 아. 소용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뭐지? 이제 그런 것과 동시에 제가 복직했잖아요. 저는 6학년만 계속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름 잘해보려고 뭐 집에 데려와서 부침개도 구워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막 계속 그 학부모도 그렇고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안 해주냐 그런 민원도 막 있고 또 아이들이 그때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도벽, 가출, 그 흡연, 한 7명이 저희 반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완전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진짜 써야 되겠다 그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180짜리 키가 180이고 초6이? 초등학교 그 6학년인데. 몸무게 100kg예요. 아. 초6이요? 네. 아, 그런 애들 가끔 있죠. 그런데 얘가 안 씻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 냄새가 완전 쫙 깔리고 그 걔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제가 모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한 적이 아니 있어요. 왜 집에 부모님 계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를 잘 가르쳐 보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맨날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격투기 특히 얘가 이제 심했는데 격투기 진짜 그 배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와 무쇠예요 손이. 아. 손이 무쇠예요 얘는. 그래서 그 축구를 하면 네. 홍해가 갈라져요. 걔랑 안 부딪히려고. 아이들이 축구를 찰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아니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는구나 그냥. 그렇죠. 아. 그래서 수학여행을 한번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패싸움이 아이들끼리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고 거기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반에 한 애를 카메라로 눈을 내리 찍었어요. 눈탱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애가 이렇게 다니고. 근데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 아저씨가 수업 중에 쫓아와가지고 네. 애 이제 그 담배 가져갔다고 이제 그 찾으러 오는 사건도 있고 가출한 사건이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네. 아이, 뭐 6학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그럼. 아니, 우리 아- 조금 있으면 6학년인데 아니 물론 뭐 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일부 그죠. 청소년, 일부 네.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 뭐 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안 가던 새벽기도도 그렇게 다녔죠. 네. 아니 자기 아이도 문제겠지만 가르치는 애들도 문제고 막 애들 완전히 그때 제가 생각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완전히 아유,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왜 계기가 됐냐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외 것을 제가 찾았고 예, 그 떠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없고 예. 그 왜 하나님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드니까 예, 살기 위해서 예. 이제 남편이 UM 선교 모임의 간사예요. 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인도에 그 단기 선교를 가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인도에 2주를 그 캘커타랑 바라나시에 예. 그 빈민촌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거기를 갔던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불이 붙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재수할 때 대학 시절에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다시 이제 세웠던 거예요. 그때. 좀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아이를 이제 내가 키우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때 이제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어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왔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죠. 예. 네, 중보기도 모임하고 이제 기도로 붙잡는 이제 약간 터닝이 됐던 그 사건 속에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아주 수많은 그 신앙의 아주 정말 그 선생님들,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계기가.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육에 대한 뭐 열정, 네. 그 방향도 네. 좀 달라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아이에 대한 계기는 그 상황 가운데 좀 있었는데, 예. 이 아이가 5학년 때 이제 정신과 상담을 갔는데, 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조산의 한 표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떨어맞는 뭐 ADHD 이런 게 아니래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산의 한 표를 보내겠다. 이 말이 저는 100만 원도 안 아깝고 나를 해방시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조산에 있다예요. 그런 이제 말이 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그만큼 부모에 대한 죄책감, 예. 이 아이를 사실은 나의 문제인가 예. 이런 것과 동시에 예. 나의 불안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이 확 느껴졌었고, 아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내가 빙의가 되어가지고 아이의 문제가 아닌데 어찌 보면 그렇죠. 예, 그 상황을 맴돌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러시아 검사 무의식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그 아이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게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벌레만도 못한 아이다.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고, 네. 그게 정확한 거냐고 네. 그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100년 동안 시행된 거고 선생님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과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철저히 깨달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구나. 너무 철저히 느꼈어요. 아유. 예. 그런 거 아니구나.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요즘 뭐 네. 금초기 때문에도 참 많이 화제가 되지만 청소년들 상담을 해보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그들의 부모라고 다 정신과 박사님들이 다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사실은
아까 의사 선생님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금쪽이 엄마죠. 금쪽이 엄마가 된 거죠. 제가 그럼 이제 그렇게 좀 느끼시고 이제 네.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나 방향성도 달라지셨을 텐데 아이가 좀 달라지던가요,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할수록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손을 뗐죠. 오. 네, 손을 네. 오히려 떼고 저는 이제 이 조은교사 좀 사역을 네. 더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학원 끝나고 나면 이 아이를 거의 그 데이트하는 시간을 시간을 많이 계속, 보내고 예, 가졌었어요. 네. 어떻게 그럼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6학년 되면 사춘기가 되어서 네. 아이들이 더 거칠어지는데 네. 아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와. 네, 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리고 표정 제일 먼저 항상 이제 저도 그 우리 반의 아이들 보면 그 좋아질 때는 제일 먼저 표정 변화가 먼저입니다. 와. 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먼저 와요. 네. 행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학교 가서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더니 아이가 이제 뭐 얘 기질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고 전혀 그러진 네. 않지만 바닥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좀 거기 뒀던 것 같고 그리고 밤에도 항상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이러고 기도를 하던 아이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얘가 이제 그 자폐 반에 그런 이제 발달 지연 이런 학생들을 그 학교 뭐 이렇게 뭐 전담실 이런 데 자잖아요. 그럴 때 돌아다니면 뭐 이럴 때 얘가 케어를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런 정도로 얘가 조금 그런 친구들을 많이 도왔어요. 네. 그래서 따뜻한 아이로 이제 자랐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에 오디세이 학교라고 있어서 네. 이제 대안학교? 예. 예, 예. 오디세이 1년 대안학교를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영화과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아, 지금 대학생 됐어요? 네, 대학생이에요. 영어과 갔어요? 예. 아, 내가 범상치 얘기가- 않았었어. 걔를 내 얘기 그 영화과 갈 친구를 지금 서울대 법대 가는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되냐고 이게. 판사 공부를 시키면 안 되지. 아, 참 정말. 그러니까요. 내 욕심이죠. 지금 뭐 그러니까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해요, 뭐 연기를 하고 싶어요. 아,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영화 해야 돼요. 무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도 그 엉뚱한 사람들이 커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모든 걸 창조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는 엉뚱한 애들을 제 이상해라는 이유로 왕따를 시켜서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맞아. 그 아이들이 방에서 게임만 하게 도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나 저 선진국의 그 우리의 훌륭한 발명가들 다 엉뚱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상력으로 스타워즈를 만들고 슈퍼맨이 나오고 마블 같은 캐릭터들이 나오지 우린 맨 영화가 판검사, 불륜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무한 상상력을 못하게 어른들이 꽉꽉 눌러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엉뚱한 상상력이 앞으로 훌륭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상상력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조차도 그 엄마라는 사람과 교사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네. 공부를 해서 뭔가를 그 사고 틀에 갇혀서 그런 이제 제 자신인 거죠. 내가 너무 흥분했나? 아,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 가면 그리라고 그랬는데 등짝 그린 거 자체가 이미 너무 특별한 아이였네. 근데 엄청 혼냈대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아이를 하나님 빠져주세요. 제가 알아서 일단 교육할게요라고 핸들을 잡았을 때와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으니까 남은 길을 알아서 운전해주세요 하고 뒷자리에 타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가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변했어요. 예? 네, 맞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자기가 이상하게 오프로드로 막 비포장 도로로 막 운전하다가 차가 전복돼 갖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핸들을 맡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뒷자리가 편해요. 네. 아유 이제 둘째는 어떻게 자랐어요? 둘째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네, 뭐 학원 간다고 해도 뭐 학원을 왜 다녀? 그러고 근데 공부 잘하죠. 네, 잘해요.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냅두니 공부 잘하잖아. 이거 봐봐. 둘째 냅두니까 공부 잘하고. 아니 둘째에 대한 얘기 처음 나왔어요 지금. 맞아. 그거 봐. 둘째는 알았거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툭 두니까 얘가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이거라니까 이게 비법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이거 소문내지 마. 근데 첫째를 키울 때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긴 해. 첫째는 좀 안 돼, 잘. 안 되죠. 잘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어느 순간에 부모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까 이제 하나님께 핸들을 맡겼다는 것인데 사실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나 입으로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는 순간에 이제 쓱
대리운전과 같은 하나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대리운전.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네. 글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네. 엄마란 사람이 딱 핸들을 잡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네네. 계속 차선 이탈이 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 이제 어머니로서도 있지만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사명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7명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상 쓰고 싶다. 네네. 도대체 이게 뭐냐. 내 나름대로 아까 부침개 아이들 막 그런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점과 그 예. 우리 아이의 그 시점과 제가 이제 좋은 교사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 눈이 시각이 바뀐 거예요. 예. 제가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처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예. 달라요. 말의 패턴이 분명히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달라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그 기로에 있었던 거였고 그렇게 이제 됨으로써 제가 편안해지고 훨씬 아이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맡겨지는 그 상황들로서 그러니까 그 좋은 교사 공동체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교사로서의 훈련도 함께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말에 어떻게 아이가 생각이 반응이 될까라는 훈련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교사로서 거듭나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말씀으로 네.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그 이사야 이제 58장 12절에 이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곳이 저의 섬겨지고 예,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이고 그런 이제 아픈 아이들을 살려내고 그런 부모를 제가 함께 가야 되는 무너진 그곳 지금 한참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금쪽이 이 부분이 또 우리 좋은 교사의 사역이 아닐까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근데 이렇게 그 위기 학생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사회가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정적으로 솔직히 상당히 지금 이혼이나 조성 가정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다문화 가정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과 이제 구조적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경쟁 비교 사회죠. 그렇죠.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네. 아이들은 쉴 틈이 없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상황에 또 스마트폰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단조로워요. 그 삶을 12년간 계속 살아와요. 맞아요. 이 2016년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왔던 아이를 만났어요. 예. 이 아이가 6학년이었어요.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진짜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머리는 120, 아이가 4회 문제 내거나 다 맞춰요. 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1학년보다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유 뜯어가지고 던지고 아이들이랑 막 덮쳐서 막 때리고 화장실에 뭐 변기 깨트려버리고 막 이런 이제 그 설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때 그 아이를 만나면서 사실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이 아이를 그러면 교실에서 내가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의사도 아니야, 상담소도 아니야, 특수교사도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제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공부하고 배우러 다니고 연수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한 8년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모양새, 문제 행동의 모양새를 보면 예. 정말로 솔직히 공부하러 오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친구 만나러 그럼. 오고 친구하고 놀고 싶어서 학교 다니는 그 거죠. 그렇죠. 난리를 부르고 생존의 욕구를 그렇게 펼쳐내는 거예요. 네, 사실 친구 때문에. 그래서 왕따가 무서운 거예요. 어머 네. 진짜. 그렇게 친구가 네. 전부인데 맞아요. 나만 맞아요. 도태됐다는 것에 애들이
뛰어내리곤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특히 요즘은 네. 온라인 왕따라고 해서 네. 그 단체 방에 누구만 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 험담을 하거나 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특히 네. 어마어마한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네.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또래 멘토링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네, 네. 학급에서 실제로 이제 항상 이제 그 제도를 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야 좀 말을 잘 들어서 얘 좀 잘 네가 좀 봐줘 이러면 네. 말을 들었죠. 네. 근데 지금은 걔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맞아. 뭐 그렇게 선생님이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한테 아예 이제 너희들이 임원된 이유가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되는 거라 해서 또래 멘토라고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서클이라고 해서 대화 모임 그 친구와 함께 뭐 이렇게 감정 이런 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지.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지. 친구니까. 조금 이런 중간자 입장을 그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즈 생기부에다가 그 친구가 또래 멘토 활동하면서 이렇게 도왔다 이런 이득을 주죠. 네. 베네핏을 주고. 네. 그게 억지로 이제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약간 그 상담과 행동 치료와 같은 그런 보물인 거예요. 사실. 우린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성에 다 뛰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전쟁에 기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낙오자가 돼서 죽는다는 공부 강박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어렵게 이끌어서 이렇게 세워놨고 거기에 가져졌던 피해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젠 다음 스텝, 다음 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우리에게 강요했던 교육 다 손금이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굴도 다 다르듯이 각자의 캐릭터와 개성이 다 다른 아이들을 두부 틀에 똑같은 네모가 되라고 강요했던 그 시절의 교육이 아닌 너는 별 모양, 너는 세모 모양, 너는 동그라미 각자의 모양대로 인정하는 교육이 이제 이 땅에 앞으로 심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정신과 치료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한국이 아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 품어주시고 더 많은 또 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주시는 교사님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